완월동을 처음 만나게 된 거는 제가 2002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2002년도에 제가 좀 아팠어요. 예, 좀 아프고 나서 제가 여성단체를 처음 찾아간 곳이 해운대에 있는 그 여성문화인권센터라고 여성단체가 있었는데, 그 여성단체에 자원봉사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저는 해운대 609 여성을 먼저 만났고요. 예, 해운대 609 집결지 여성들을 만나고 그때 아웃리치를 하면서 활동을 그때 이제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을 했고, 2002년 말에 이제 살림이 새로 생기면서 그때는 처음 초창기에 살림이 이제 생기자마자 많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아웃리치를 할 때는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해서 제가 해운대 근무를 하면서 이제 완월동에는 자원봉사하러 아웃리치 하러 갔었는데, 그때가 2002년 12월 정도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거기 산림활동가 초창기 멤버 세 분하고 같이 현장에 들어갔던 그때가 이제 완월동은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처음 그때 완월동에 들어갔죠. 맨 처음에 그때 들어갔을 때 엄청난 충격이 있었죠. 이 세계가 아닌 것 같았어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고, 그날 밤에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여성들을 만나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대규모로 많은 여성들이 이제 그 세 개 라인으로 나눠져 있는 거기 이제 중간 라인 쪽으로 이제 저희가 아웃리치를 처음에 먼저 들어갔는데, 양쪽으로 그 유리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그 통유리로 되어 있는 그 유리방이 양쪽으로 쫙 도열해 있고, 그 유리방에 여성들이 그냥 나와 같은 똑같은 여성들이 거기 이렇게 상품처럼 진열이 되어 있었죠. 예. 그리고 업소마다 이제 컨셉을 달리해서 뭐 빨간색 드레스, 보라색 드레스, 하얀색 드레스 이렇게 드레스를 다 맞춰 입고 굉장히 화려한 불빛으로 그렇게 조명 아래 있는 그 수많은 여성들, 아주 앳된 이제 20살, 21살, 어쨌든 20대 초반의 그 여성들이 상품처럼 쫙 진열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규모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 규모에 놀랐고, 그리고 사람이 저런 식으로 상품처럼 진열되어서 팔릴 수 있다라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냥 막연히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알고 있던 것보다 좀 제가 심리적으로 그때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그날 밤에는 진짜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때부터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네. 흔히 섬 같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초창기에 많이 했어요. 활동가들끼리, 그러니까 남포동 자갈치 뭐 주변에 굉장히 번화한 그런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많은 인파 속에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은 거기는 하나의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밖으로 함부로 발설하지 않는 어떤 그런 섬처럼 갇혀있는 공간이고, 열려있지만 갇혀있는 공간이고, 그 갇혀있는 공간에 여성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빛나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되면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폭력의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차차 그 지원 활동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됐죠. 여튼 이제 제가 굉장히 지원을 조금 오래 했던 언니가 있는데 완월동에 계신 분이에요. 그 언니가 이제 탈업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자활하기 위해서 취업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생활하면서 철공소 같은 데 일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 일을 하다가 언니가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이제 자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언니가 굉장히 너무너무 순하고 얌전하신 분이었는데, 하여튼
업소에서 나와서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가지고 자기 생활을 꾸려가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튼 그 현장이 좀 많이 열악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일을 하는 중에 철공소에서 화상을, 온몸 화상을 다 입었고, 그래서 그때 장례를 치르는데 저희 산림활동가가 함께 했던 기억이 나고요. 가슴에 묻고 가슴에 끊임없이 언니들의 그 마음의 소리를 안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글쎄요, 막연하게 제가 지금 그냥 지금 안월동 하면은 떠오르는 거는 주로 언니들이니까 언니들을 지원했던 그때 그런 어떤 현장들, 그것이 생생하기 때문에 이제 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고 뭐 이렇게 나눠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네. 곳곳에 많이 이제 좀 숨어 있기도 하고, 예, 그러는데 점집은 사실은 비단 안월동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오래된 집결지 같은 경우에는 다 점집들이 주변에 많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점집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언니들한테 이제 업주들이나 보면은 이제 그 낯가이 이모들이나 보면은 좀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언니가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온갖 핑계를 다 대겠죠. 그래서 언니가 돈을 빨리 벌고 빚을 갚기 위해서는 구술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점집을 통해서 굿을 많이 해요. 이제 굿 비용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돈이 이제 실제로는 마치 막 언니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 그게 다 빚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선불금이 올라가게 되는 그 구조 안에 사실은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안월동은 다시 이제 여성들의 품으로 또 부산 시민의 품으로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 때의 그 아픔을 어쨌든 같이 품고 있는 또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한데 사실은 좀 공익적인 목적으로 도시재생을 해서 이제 여성인권 박물관이나 또 여성인권을 위해서 어떤 쓰일 수 있는 뭐 그런 좀 교육기관이나 또는 여성 인권을 위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전시관, 그리고 이제 또 학생들한테도 이곳이 일제 때부터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쭉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107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유지되고 그리고 그 유지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거기서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 지내왔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있었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제대로 기록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기 때문에 소리는요 사실은 그 아우성 같아요. 언니들의 그런 들리지 않는 아우성이 있고 그리고 업주들과 그 낯가이와 그 업소 관계자들이 끊임없이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 활동가들한테 퍼부었던 그 욕설들, 그런 욕이 뒤섞인 아우성들, 집단으로 또 우리를 에워싸고 아우니치를 못하게 방해했던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업주들하고 그 낯가이들하고 한 30-40명씩 떼거지로 몰려 들어갔고 인해 전술을 펴는 거죠. 확 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아우니치를 못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안월동은 그런 아우성들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더 아픈 거는 언니들의 아우성은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색으로 표현한다면 두 가지 색이 생각이 나요.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잖아요. 밤에 가면은 엄청나게 화려한 조명, 그런 조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화려하고 환한 노란색 같은 게 보면은 굉장히 환하고 밝아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이면에는 굉장히 언니 가슴이 노랗다 못해 짓눌려서 골마버리는 그런 아픈 이면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밝은 면과 그런 아픈 면이 같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 같은 부산에서 안월동은 사람들에게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곳이고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곳이고
있으나 없고 없으나 있고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내 일상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데서는 그냥 마늘통은 나와는 동떨어진 그래서 내 일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존재를 하죠. 담배는 사실은 좀 필수품이었어요. 예. 그게 우리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직결지 언니들하고 만날 때는 언니들이 이제 상담소에 와가지고 여성단체를 못 믿는 걸 굉장히 감정적으로 표현을 조금 험악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들이 마음을 조금 터놓고 얘기하게 되는 게 사실은 같이 맞담배 피는 거였어요. 네. 상담할 때 상담원이라고 하면 뭔가 좀 언니들도 가지고 있는 언니들 이제 좀 약간 편견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상담할 때 주로 지금은 뭐 오히려 흡연자들이 많이 줄었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흡연자들이 많았어요. 예, 대부분 흡연자였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뭐 저도 한 명이었고 그래서 언니랑 이제 같이 상담하면서 아 언니 담배 한 대 핍시다. 그래가지고 뭐 그래 뭐 마음도 꿀꿀한데 뭐 같이 담배 한 대 핍시다. 이래가지고 그게 뭐 의료 지원을 하든 법률 지원을 하든 뭐 어떤 지원을 하든 또는 지원 없이 그냥 상담을 하든 그 과정에서 언니랑 라포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라포 형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초반부에는 사실 담배가 그 역할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담배를 피면은 언니가 깜짝 놀라죠. 쌤도 담배 펴요? 상담원이 담배 펴도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병원에 대한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한데 언니들이 이제 주로 다니는 병원은 업소 근처에 있는 병원. 그게 이제 산부인과나 뭐 정신과나 뭐 내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활동가들은 보면 그 병원들도 이제 사실은 오랜 어떤 그 유착 관계로 볼 수 있겠다. 예, 그게 직접적인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완월동에 있는 언니들을 대상으로 이제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처음 캐치한 거는 뭐냐면은 언니한테 다이어트 약을 제공하는 병원들. 성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다이어트 약 부작용들이 환각, 환청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그때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고 실제로 언니가 마치 무슨 뭐 정신분열처럼 그런 식으로 착각하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을 끊으면 그 증상이 없어요. 주로 이제 업소에서 방금 말씀하신 엄마, 아빠, 삼촌, 언니, 이모 이런 식으로 업소 안에서는 주로 그런 식으로 가족 호칭을 쓰게 하죠. 그거는 심리전인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여성들을 이제 의지하게끔 만드는 거죠.